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. 이 시간은 특별 대담으로 함께하겠습니다. 코로나19 영향이 신년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의 신년 화두는 사중구생이었지요. 죽을 고비에서 살 길을 찾아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라는 그런 다짐인데요. 이런 경상북도의 올해 정책 현안은 무엇이고 또 도정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좀 자세히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. 김장호 경상북도 민생살리기 특별본부 총괄경제대책반장 자리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. 경상북도 지난 한 해 정말 많이 바빴는데요. 1차 유행 때부터 시작해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지난 한 해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. 그렇지만 성과도 많이 있었거든요. 일단 성과부터 좀 되돌아볼까요? 네, 우선에 작년에 코로나 1년으로 굉장히 모두가 힘들었습니다. 그렇지만 우리 경상북도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몇 가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. 먼저 도민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을 유치 확정을 했습니다. 대구 경북 모두가 염원했고 같이 함께 뛰어서 우리가 의성 군위 지역으로 위치를 확정을 했고 이제 그 후속 조치를 밟아가고 있습니다. 이 통합 신공항은 앞으로 우리 지역이 기업이 그리고 우리 관광객이 세계로 나가는 관문이 될 것입니다. 그래서 포항에 국제 항만과 함께 글로벌 거점의 투톱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이 통합신공항 건설에 있어서 직접 건설만 한 10조가 들고 연간 SOC라든지 또 공항 신도시라든지 해서 수십조 원의 투자가 이루어져서 향후 한 20년 동안 지역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. 두 번째는 경북의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는 문제입니다. 그래서 구미의 강소 연구 개발 특구를 지정을 받아서 기업의 R&D 기반을 한층 강화하게 되었고요. 또 구미의 산단 대개조 사업 1조 정도의 규모가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노후 산단을 다시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게 될 것입니다. 진행이 되고 있고요. 또 포항 같은 경우에는 철강 신기술 제조 산업을 통해서 예타를 통과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철강의 산업 구조화를 시키고 특히 이 안동은 이 햄프 산업이 규제 자유 특구를 받았습니다. 이 햄프가 대마의 일종인데 이것이 의료용이라든지 또 산업용 신소재에 무궁무진한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한국 콜마라든지 유황양행 등 한 22개 업체에서 지금 함께 협력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북부권이 이 햄프의 규제 자유 특구로서 새로운 어떤 발전의 기틀이 마련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. 이 외에도 우리가 국비 확보에 있어서 지역 정치권과 함께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. 그렇게 해서 건의해서 받은 사업만 한 5조 한 808억 정도 되고 또 우리 일반 보조금까지 치면 한 9조 7천억 이상 확보를 해서 사실 경기도는 절대적으로 크니까 경기도를 제외하면 전국의 최다 국비 확보라고 저희들은 자신을 할 수 있고요. 그래서 앞으로도 뭐 그렇게 할 것이고 또 그 외에 그동안 좀 다소 지연됐던 울릉공항이 공사를 시작을 했고 또 영천의 경마공원도 개발 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본격적인 어떤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것을 큰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. 말씀 들으니까 뭐 경상북도의 올해 방향도 어느 정도 기틀이 잡히는 것 같은데 성과 위주로 저희가 좀 되돌아봤습니다만 코로나 얘기를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. 어떻게 보면 2020년은 연초에 목표했던 정책들이 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특히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가 너무 컸는데요. 뭐 이에 대한 데이터도 좀 집계를 하셨죠? 어느 정도입니까? 우리가 대구가 작년에 코로나가 2월 18일 날 첫 발생을 했고요. 경북은 그 다음날 2월 19일 날 첫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대구, 경북이 가장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. 그렇지만 우리 시도민들이 의연하게 대처하고 또 참고 그렇게 해서 잘 극복해 오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 코로나가 1년이 계속해서 지나면서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,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카드 분석을 했더니 카드 소비량이 한 1조 가량 줄었습니다. 이것은 바로 소상공인들에게 바로 직격탄이 됐을 것이고요. 그다음에 관광객 추이도 보면 우리 도내에 관광객이 5,580만 명이 1년간
오는데 네. 이게 한 2,840만 명으로 반 이상 줄었습니다. 예컨대 우리가 하회마을이 있는데 하회마을이 2014년 이후에 한 100만 명이 오다가 지금은 한 39만 명으로 거의 3분의 1로 줄었고요.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반토막 이상이 났습니다. 그래서 관광도 어렵고,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측면에서 보면 전국의 생산 지수가 한 112 정도 나옵니다. 평균 나오는데 우리 경북 지역은 71% 수준인 한 80 정도에서 생산 지수가 멀고 있어서 중소기업도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뭐 실업자도 한 2,000명이 증가했고, 그래서 이와 같이 소비, 그 다음에 관광, 서비스, 그 다음에 생산, 고용 측면에서 모두가 통계적으로 어렵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것은 현실의 어떤 피부 체감들은 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. 그래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정말 어떤 절벽에 있다,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요.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코로나19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 비롯해서 민생이 어렵다는 그런 목소리가 또 호소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 경상북도가 민생 살리기 특별본부를 출범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들었는데요. 특별본부 출범은 어떻게 구성이 됐고 또 운영 방향은 어떤지 소개 좀 해주시죠. 네,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우리 도에서는 긴급 생활지원비도 지급을 했고, 그다음에 2조 원 상당의 소상공인 운영자금 지원도 했고, 여러 가지 대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소상공인, 중소자영업자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민생 살리기 특별본부를 1월 26일 출범을 했습니다. 여기에는 우리 총괄 대책반 포함해서 한 5개 반이 있고, 또 전문가, 시민단체를 포함한 민생자문단도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 본부를 통해서 모든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그때그때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 방향은 첫째는 추진 방향입니다. 첫째는 돈이 돌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도 본청에 있는 예산, 시군에 있는 본 예산을 1, 4분기 또는 상반기 내에 집중해서 신속하게 집행을 하려고 하고요. 두 번째는 그 대상을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에게 집중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. 세 번째는 우리가 도청의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이런 그 분위기와 이것을 도 전체의 어떤 캠페인으로 기부 문화와 함께 캠페인을 해서 범도민적인 확산 운동을 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세 가지 방향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요.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범도민 대상으로 지금 이제 캠페인도 전개한다고 하셨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이 좀 궁금하거든요. 아무리 정책을 내놔도 시민들이 또 도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. 우리 선조들은 우리 국채보상운동이라든지 금모으기 운동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극복한 전례가 있고 또 대구 경북이 항상 앞장서 왔습니다. 그래서 우리 도청에서는 지금 이제 이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이초로 도시작해서 1월 월급 한 1,000만 원 가량이 됩니다. 이 1,000만 원을 일단은 기부를 하셨고 그 외에 도청 간부들, 직원들도 자율적으로 지금 여기에 동참을 하려고 하고 이미 두 기업분이 각각 5천만 원씩에서 1억을 기부를 하셨고요. 지금 또 몇몇 기업인들이 기부하고자 하는 동참을 하고자 하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. 또 이러한 분위기를 우리 시군 또 시민단체, 우리 도의 출자 출연 기관으로 확산을 시켜서 그래도 어떤 정규의 어떤 직장의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십시일반 내에서 우리 그 소상공인, 중소자영업자에게 따뜻한 온기라도 드려야 한다는 그런 기부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거고요. 두 번째는 민생 살리기 새바람 행복 버스를 우리가 운영하고자 합니다. 이것은 도지사님께서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과 만나서 현장에서 소통하면서 애로사항을 듣고 그 자리에서 해결할 것은 바로 해결하고 또 제도적으로 고칠 것은 또 고쳐가면서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고민하기 위해서
새바람 행복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. 이런 걸 통해서 그렇군요. 예. 우리 도 지역의 어떤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는 네. 범도민 캠페인을 같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. 네, 네. 예. 새바람 행복버스는 좀 이렇게 증문즉답식으로 바로바로 얘기 듣고 소통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. 네, 저희도 그렇습니다. 계속해서 취재를 예, 좀 예. 하겠습니다. 네. 그리고요, 지금 뭐 1차로 마련된 민생 살리기 종합대책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되는지 궁금하거든요. 좀 더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죠. 네,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이번에 1차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. 네. 한 8대 분야의 53개 시책 총 한 1조 761억 정도를 예. 1, 4분기 또는 상반기 내에 신속하게 우선 집중해서 투입할 예정입니다. 예. 여기에는 신규 사업도 있고 기존 사업을 확대해서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있고 또 기존 사업을 1, 4분기에 빨리 투자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. 먼저 가장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렵습니다. 그래서 우선에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혜택이 크다고 보는 것이 지역사람 상품권입니다. 예. 지역사람 상품권을 당초에는 우리가 한 6,430억 정도 발행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1조 원 규모까지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. 확대를 하고 또 이번 설에 세뱃돈을 상품권으로 주기 이런 캠페인을 또 벌여서 이번 설과 1, 4분기에 판매량의 한 60% 이상을 팔고자 합니다. 이미 1월 달에 작년에 팔린 금액의 한 2배 정도, 한 1,100억 정도를 소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이것을 계속해서 판매를 확대하고자 합니다. 두 번째는 소상공인에게 어떤 그 융자에 있어서 이자 부담이 있습니다. 맞아요. 그래서 대출 이자에 대해서 한 2%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한 3천만 원까지 해서 한 당초 500억 정도를 예상하는데 2천억까지 융자 규모를 확대를 하고요. 그다음에 또 소상공인들이 또 하나의 부담을 갖는 게 카드 수수료가 있습니다. 카드 수수료가 있는데 우리가 매출액 기준을 4억까지 확대를 해서 한 점포당 한 50만 원까지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이 코로나이기 때문에 이 업종을 바꾸거나 이게 폐업하는 경우가 생깁니다. 그래서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을 해서 가게의 점포 환경 개선 사업을 해서 업체당 한 1,000만 원 정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소상공인 분들이 창업하거나 또 업종을 바꾸면서 차량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3톤 이하 트럭, 그 다음에 경차, 또 이륜차 이런 것을 구입할 때에 직접 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는 취득세 한 100% 감면을 해주고 또 일반 소상공인에게는 한 30% 정도 감면을 해줘서 이게 저희들이 한 추정해 보니까 한 122억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이 되어집니다. 이렇게 소상공인을 위한 시책도 하고 큰 틀에서 두 번째는 중소기업을 위한 어떤 지원도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냐 하면 중소기업 정책 자금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그게 한 100억 규모로 해서 우리가 상환을 유예를 좀 1년간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자 부담이 줄 것으로 보고요. 두 번째는 이 판로를 개청해 줘야 되는데 요즘 온라인 판매가 대세입니다. 그래서 온라인 판매를 지원해줘서 한 2,000기업을 한 5,000개 기업이 온라인 판매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매출액 한 2천억 되는 건물을 한 5천억 정도로 확대해서 지원하고자 하고요. 지금 또 가장 어려운 데가 운수업계가 정말 어렵습니다. 맞아요. 지금 뭐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운수업의 경영 지원 자금으로 책정된 것은 상반기 내에 많은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 조기에 집행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소외된 운수업계가 있습니다. 예컨대 법인 택시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 50만 원씩에서 한 3천 명에게 지원을 하고 또 전세버스 업계가 또 지금 어렵습니다. 그래서 한 100만 원씩에서 한 2,149개 대수가 있는데 그렇게 대수별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. 특히 또 여행업계가 있습니다. 여행업계가 지금 어려운데 거기도 한 100만 원씩 해서 한 뭐 200개 업체 지원을 좀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위기 가구가 있습니다. 위기 가구가 있는데 이것도 기준을 좀 완화해서 한 4만 3천 그 가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완화를 할 예정이고요. 이렇게 우리가
중소기업, 그다음에 소상공인 예.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예. 도가 가지고 있는 게 도의 재정입니다. 그래서 네. 이 재정을 1, 4분기 내에 작년 대비해서 한 3,100억 정도 예. 더 풀 수 있도록 빨리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하고 예컨대 우리 도에서 어떤 공사 발주하려면은 건축 심의회를 건설 심의회를 거칩니다. 네. 이것을 정기적으로 하던 것을 수시로 해서 빨리빨리 공사가 발주할 수 있도록 네.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고 전시 상황이라고 준전시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돈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하고 특히 4월이나 5월로 예정되는 뭐 추경을 기다리지 않고 예. 예비비를 바로 투입을 해서 네. 바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요. 예. 이번 1차 대책 이후에도 앞으로 2차, 3차 대책도 준비하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모니터링하고 또 차선 뭐 차후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네.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지금 말씀 들으니까 뭐 세금 줄여주고 이자 줄여주고 또 판로 대책까지 또 마련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. 정책이 굉장히 섬세하고 촘촘한 것 같습니다.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러면 이쯤 돼서 현안에 대한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빠질 수 없는 주제가 바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인데요. 행정통합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뭐라고 보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행정통합은 이제 여기서 이제 수도권에 계속 우리가 종속되느냐 아니면 새로운 길로 가서 판을 만들어서 네. 우리가 다시 경쟁력을 갖느냐 하는 큰 틀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. 예. 우선 행정통합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지금의 대구와 경북에 있던 행정체제는 기본적으로 한 120년 전에 농경시대에 만들어진 행정체제입니다. 네. 이 체제로 가지고는 우리 지금 교통이 발달돼 있고 스마트폰으로 다 이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체제에서는 너무나 맞지 않습니다. 네. 이런 입장에서는 우리 광주, 전남이나 부울경이나 다 동참을 합니다. 공감을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인구가 계속해서 대구와 경북이 줄고 있습니다. 네. 지금 최근 20년 동안 경북 인구가 20만 명이 빠져나갔습니다. 예. 영남권 전체로는 한 90만 명이 빠져나갔습니다. 그래서 인구가 줄고 있고 또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줄어서 한 4만 6천 명이 대구 경북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. 네. 그것은 이 지역에서 청년들이 일자리가 더 좋은 일자리가 여기서 없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대도시로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있고 네. 두 번째는 우리 경제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경북이 과거에는 GRDP 그러니까 지역 총생산이 한 3위, 4위를 했습니다. 네. 지금은 충남에도 뒤져서 지금 5위로 가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예. 그리고 충북에도 곧 뒤질 가능성이 저희들은 있다고 봅니다. 네. 그러면 충남하고 충북이 우리보다 80만에서 100만 정도의 인구가 적습니다. 네.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충남, 충북보다 못 산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. 예. 그럼 이걸 계속 이렇게 그냥 갈 것인가? 그래 가면 어떤 다른 대안이 있는가? 그 차원에서 우리 이철우 도지사님과 권영 시장님이 우리가 희생을 해서라도 광역단의 행정을 통합을 해서 네. 규모를 키우고 파이를 키워서 예. 우리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 하는 알겠습니다. 게 행정 통합이고요. 예.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적인 도시와 경쟁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네.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요. 지금 뭐 수도권에 대응하는 논리로 TK가 대구 경북이 좀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.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.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행정 통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재정 규모가 바뀌겠죠. 대구나 경북 지역으로 좀 한쪽으로 쏠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.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. 예. 우리가 기초단체를 포함할 경우에 경북이 대구보다 한 1인당 한 400만 원 정도 예산을 더 지원받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그건 절대 그렇지 않고요. 대구와 경북이 역할 분담해서 대구는 예술과 의료와 교육 도시로 가고 경북은 생산과 어떤 힐링과 문화의 도시로 가는 역할 분담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. 네. 그래요. 오늘 뭐 다양한 얘기를 나눴습니다. 뭐 민생 살리기 대책부터 해서 촘촘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. 예, 예.
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또 네. 경북도를 위해서 네. 더 많이 성실하게 애써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. 네, 오늘 감사합니다. 바쁘신데 이렇게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김장호 경상북도 민생살리기 특별본부 총괄 경제대책반장과 함께했습니다. 특별 대담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